뒤집어질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꽤 높아요. 김웅 의원님이 강선우의 변호사라면 무죄다? 무죄를 받아낼 수 있지. 왜냐? 지금 증거가 없어요. 오늘의 쓴소리 상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는 저희 쓴소리 상사가 세모인 시절에 첫 방송으로 나와주셨던 전 대검 미래기획형사 정책단장님 김웅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왼쪽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윤지영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웅 전 의원님,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지만 전 의원님께서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빼내야 되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팩트를 지향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은 할 일이 많습니다. 뭐 이혜원 얘기도 있고 김병기 얘기도 있고 강선우 얘기도 있고 김경 얘기도 있고 또 좀 지나가면 또 우리 당 얘기도 좀 있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먼저 윤 박사님 우리 이혜원 전 의원 낙마했죠. 기획재수 장관 낙마했는데 보통 때 평판이 어땠어요? 서초에서야 당시에 활동하실 때야 외부에서는 크게 무리 없는 분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 이후의 상황들이 이제 이번에 좀 여실히 드러났던 거고 또 우리 당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분들 덕분에 성품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도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름아름 알았던 거는 다들 좀 비슷한 수준으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서초갑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 정도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네, 더 안타까워서요. 네, 잘 안 나왔던 언론에 잘 안 나왔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나오긴 했어요. 서초갑에 개성초등학교라는 명문 사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뽑기를 해요. 이렇게 무슨 어떻게 뽑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탁구공처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들 셋이 이혜원 전 의원의 아들 셋이 다 개성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보통 한 70대 1, 80대 1 정도로 최하로 잡고 이게 배수로 치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낮거든요. 이게 이거는 그냥 아들이 연세대학교를 사회기여자 국가유공자 이런 걸로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갈 때부터 부정입학이야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서 같이 의원 생활 하셨잖아요. 아니요, 같이 안 했어. 같이 안 했지. 떨어졌어 그때? 그때는 그때는 저희가 정치 좀 시작했을 때 유승민 대표하고 연결을 처음 시켜주는 분 중에 한 분이 이혜훈 전 의원이었죠. 그래서 유승민 대표 만나고 이제 정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된 건데 원망스럽죠. 그래.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었는데 검사장 가는 길이 열려있던 사람인데. 열리긴 내가 열렸겠어 설마. 근데 그때 검사장 갔으면 입안에 쭈르륵 나왔어. 일단은 어차피 그 자리가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조국이 하고 있었던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그 자리였고 그 자리는 어차피 이제 죽으러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발탁이 된 거고 내 처음에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국회를 한 바퀴 형장단장이 되고 나서 국회를 한 바퀴 돌고 딱 와서 문무일 총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했지. 첫 번째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의 목표 자체가 개혁이 아닙니다. 이걸 이슈화 시키고 뭔가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문무일 총장님이 나한테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김 단장, 김 단장 검사장 될 생각 없지?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고마웠어요. 네, 저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사람을 그래도 대인배로 봐주는구나, 대인으로 봐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싸우다 죽어라 이런 거였고. 그래서 검사장 될 가능성은 없었어요. 자, 보통 김웅 전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 나가면 악플이 쏟아집니다. 5천 개씩
근데 저희가 아직 미미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악플이 2개밖에 안 달렸습니다. 악플 더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어요. 욕은 살뚫고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뭐 항상 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옆에서 본 김웅천 의원님은 그렇게 욕먹을 사람이 아니야. 프레임이 꽉 씌워져 있는 게 참 이게 저쪽에서 씌운 건지 우리가 씌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자, 이혜원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이혜원을 대통령이 날렸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아는 이훈 전 의원 같으면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절대 그럴 분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훈 의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이죠. 여기에서 물러나게 되면 나에게는 이제 다시는 뭐 제기를 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당신이 나 책임진다고 했고 왔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끝까지 고하자.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처 장관을 하면서 뭔가 보여주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국정 운영을 끌고 나가는 데 있었을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였거든요. 이른바 통합 그리고 당 내에서의 역학관계도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 짠물을 조금 희석을 시켜야 되는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야심차게 진행을 한 거였겠죠. 근데 전 제가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제안이 들어갔을 거예요. 먼저 본인이 그만두시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끝까지 버텼을 것 같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지명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냐? 본인이 난 죽어도 나는 못 나간다. 내 발로는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참 열심히시잖아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와서 지금 이른바 당을 바꿔가면서까지 큰 승부를 한번 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분은 이런 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한 거죠. 옛날에 조국 민정수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다 했어.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날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통합이라는 그것은 되게 좋았어요. 통합이라는 건 정말 좋았는데 문제는 정말 통합이라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도 정말 깨끗하고 우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소위 얘기하면 품질 검사에서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을 분명히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왜 그렇게 했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다른 데도 제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제안이 들어갔는데 사실 약간 그게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보여왔던 모습 때문에 선뜻 뭔가 한번 저 사람과 같이 가서 도와주어서 나라를 한번 좋게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 스타일로 봤었을 때는 꽤 많은 사람한테 오퍼를 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나마 이제 그걸 덥석 받으신 분이 이혜원 전 의원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지금 약간 우리 보수 진영 쪽에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혜원 의원 낙마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잃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게 많죠. 얻은 게 많아요. 사실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당도 같은 정도의 내상을 입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계속 공천을 줬구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국힘도 똑같구나. 아니면 국힘은 더 했겠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되게 괴롭혔던 여러 가지 민주당 내부의 문제나 현지 누나 문제나 이런 게 사실은 많이 뒤집어졌죠. TV에서 강선우 의원도 사라지고 김경시 의원도 사라지고 이슈를 모두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싹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압수수색 끝나고 증거 하나도 못 찾은 다음에 너 그만해. 이게 딱 이거 했으니까 사실 얻은 게 더 많죠, 사실은. 그러면 근데 여기서 그 돌발 질문. 혹시 제안 받으셨어요? 아니 내가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민주당에서 뭐 의원이 와서 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하고 이러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이제 변호사니까 비용을 달라. 그러면은 컨설팅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끝에 그분이 이야기했어. 하기사 우리 당에서는 너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 진짜 싫어하더라. 아니 뭐 이 의원은 좋아서 지명했겠어? 근데 그 민주당의 그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는 같은 말을 해도 정말 기분 나쁘고 그게 남는데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서 정말 기분이 나쁘다 그러더라고요. 아 형이 하는 그 말은 살을 뚫고 들어온다. 그게 왜 그러느냐? 저는 팩트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팩트가 아프거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면 딱인 것 같아. 우리 당 출신이지, 전라도 사람이지, 서울대 나왔지. 왜 이래? 서울대 나왔지. 솔직히 우리 당에서 솔직히 툭 까놓고 이야기해서 대통령 지금 대신 대통령을 까는 걸로 따지고 보면 나보다 더 깐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장동이든 뭐든 사실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막 대장동에서 수천억대 뭐 이렇게 나왔지만 그걸 법리적으로 다 하고 수사는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연재 소설처럼 이렇게 썼던 페이스북에 사람은 다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다 있잖아. 대장동이 됐든 백현동이 됐든 성남 FC가 됐든 그 경과하고 보고 다 나왔지. 우리 당 사람들은 길어서 안 읽지만 민주당은 읽더라고. 민주당은 그 읽으면서 정말 기분 나빠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저거 가까이 두라고. 거기에도 팩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네요.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민주당이 정상적인 사람은 김웅은 절대 나는 안 할 거. 근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붙여진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큰 그림으로 추대를 한다 그러면은 형사사법제도에 이거야말로 대한 네. 컨설팅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면. 돈을 줘야지. 변호사잖아. 그리고 그 분야에 있었을 때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걸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지금 뭐 중수처법이냐 뭐나 이런 거에 있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단 한마디도 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 뭘 이야기를 해주잖아. 쟤네들은 민주당애들 그래. 야 그거 하면은 공소시효 중단이 안 됩니다. 그건 그런 문제가 이러잖아. 그것만 고쳐. 그것만 살짝 고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뭐냐면은 근본적인 개혁을 못 하고 오히려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걸 바꿨을 때 뭐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예측을 못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민주당에서 뭘 또 준비를 했었냐면 중수청이 건물이 없잖아. 네. 들어갈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머리 속에서 뭘 생각했냐면 야 고건물 없애면 되지 않겠냐.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 실제로 그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놨다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됐느냐. 고금이 없어졌게 됐었을 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야 사실 이 부품은 없어도 괜찮아. 뭐 소음 좀 줄이는 거야. 뭐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거는 뭐 점화 플러그니까 빠지면 절대 안 돼. 이런 걸 알면은 몇 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엔진 펌프? 야 뭐 펌프가 왜 필요해? 빼.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안 움직이잖아? 그럼 검찰 탓이야. 이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야. 자기들이 엔진을 빼서 차가 안 움직이고 났는데 또 차 탓을 해. 그래서 고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을 결국은 못한 이유가 뭐냐? 없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좀 제발 없애봤었으면 했어. 아니, 뒷감당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싶고. 약간 그 민주당 정권이 나올 때마다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불현듯한 생각인데 저들이 야당일 때는 매번 외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검찰 개혁과 국보법 폐지. 근데 정권을 잡고 나면 검찰 폐지를 자꾸 미뤄. 검찰 개혁도 자꾸 미뤄. 이상한 방향으로.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갑자기 쏙 들어가요. 아니 저거 얘네들 보면 옛날에 테러 방지법 때문에 막 필리버스터하고 난리 났었잖아.
근데 지금 와가지고 테러 1호가 가덕도 테러래. 정치 테러 1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달라요.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광우병 이야기 들고 나온 것도 뭐냐면 정부 여당을 공격할 소재가 되면 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보면 알지만 그것도 다 풀어서 가져오잖아. 저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은 막 구멍이 빵 뚫린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나 MBC한테 그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 지금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는 문제 없느냐? 왜 가만히 있는지. 나는 내가 보기에 처음부터 말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뇌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걸 어떻게 음모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할 것인가. 근데 그건 진짜 잘하는 거야. 그런 선동을 하는 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반성을 안 해요. 그쪽 사람들이 그때 그 광우병 그 말도 안 되는 거 법원에서도 그게 거짓이라는 건 인정을 했지만은 형사처벌까지는 이게 불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무죄가 난 건데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역 주권을 찾기 위해서 했던 거래 자기들이. 검역 주권 찾기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광우병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뭐 도마만 같이 써도 뭐 병 걸린다느니 그런 이야기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성을 안 해요. 뭐 이번에 보니까 일본에 가서 후쿠시마에 가서도 뭐 거기 거기 수산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나는 방사능도 정권에 따라 이게 다른가 봐.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이 가서 일본에 가서 드럼 치고 와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참 먹혀 들어가는 것도 참 놀랍지만 거기에 대해서 참 우리 당도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하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비슷한 사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우. 이 탈당했죠? 탈당했나? 네, 네, 했죠. 무슨 그리고 이 사람은 1억을 확실하죠? 근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 수사가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수사 자체가 지금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1억 받은 건 확실하고 증거도 확실하고 유죄를 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갔었을 때 법정에 가서 뒤집어질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꽤 높아요. 김웅 의원님이 강선우의 변호사라면 무죄다? 무죄를 받아낼 수 있지. 왜냐? 지금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 왜냐? 자, 경찰에서는 진술을 하겠지. 나 돈 줬어요. 뭐 며칠 뒤에 받았어요. 뭐 이렇게 다 진술을 하겠지. 3명이 다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나오겠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서 그게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것은 법정에 갔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조서는 그냥 증거 능력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정에 가서 이야기했었을 때 그때는 뭐 순순히 얘 돈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경찰이랑 검찰에서 막 하도 윽박지르고 무서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라고 해서 그냥 허위 진술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뒤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물증으로 당신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법원에 와서 진술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런 물증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증거예요. 자, 증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녹취록이에요. 녹취록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들었잖아. 강선우가 가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니 그러게 그걸 왜 받아가지고 그냥 돌려주셔야지 던져주고 오셔야지 이 생생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 지금 증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녹취록이 있어서 돈 받았다고 하는 녹취록을 제시를 해요. 녹취록을 제시를 하지만 법원에서 이 녹취록이 원본, 처음에 녹취했던 것과 이게 같다는 거, 그리고 변조가 안 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라. 검찰이. 그 입증 못하면 이거 증거 능력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국민이 다 들었던 그 녹취록이라는 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김병기가 가지고 있지. 김병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압수수색을 했는데 강선우와의 대화했던 이 녹취록은 압수수색을 안 해요. 아직까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못한 거지.
오늘이 27일이죠. 네. 어제 날짜로 김경 의원이 사퇴를 했더라고요.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표 수리는 안 된 상황이던데 글쎄요. 시의회 의장님, 최우정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명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사퇴서를 낼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로 증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무슨 증거가 돼? 그냥 추측만 사람들이 무성하게 하는 정도라는 거죠. 조의적 네. 책임은 지겠다고. 지금 도덕적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경찰에서는 실제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수사는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계속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뭐 자술서가 왔다, 뭐 무슨 직접 전달을 했다, 뭐 전셋값으로 썼다 이런 진술이 지금 밖으로 계속 새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누가 자기가 나가서 나 이렇게 진술하고 왔어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 그럼 경찰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흘리느냐? 사람들이 거기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압수수색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돈 주고 받았다라고 다 이야기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한명숙 총리 사건을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볼게요. 그때 한신공영의 한만호가 돈 줬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다 했어요. 인정을 다 했어요. 법정에 가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무죄가 난 이유가 뭐냐면 법정에 가서 나 검찰에서 그냥 진술을 했지만 그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조선은 그냥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나는 안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준 적 없어요 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게 유죄가 나오게 됐냐면 또 전세금이야. 전세금. 동생. 그 한만호로부터 받았던 걸 그것도 수표로 받았어. 그걸 받아서 동생 전세금에 그게 들어간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나와서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 가지고 지금 나온 거에서 진술 말고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동선 파악도 안 돼 있고 지금은 김경희 됐든 뭐 저 강선우가 됐든 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를 해봐야 지금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수사를 할 때 공판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공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서를 받아놓기만 하면 끝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뭐 권력형 비리 사건 같은 경우 있었을 때 이런 한계가 이제 자꾸 노출이 되는 거죠. 지금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 강선우뿐만 아니라 김명희도 똑같겠네 그러면? 똑같지. 그 법정에 이제 가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현금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돈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찾아요. 그리고 돈 1억이라는 게 어디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현찰로 한 있으면 100억 좀 받았는데 1억 숨기긴 쉬울 거 아니야. 그러긴 한데 그게 어차피 이런 게 있어요. 집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줬었을 거 아니야? 이게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제 건네주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 CCTV 같은 것도 확보를 해봐야 되는 거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러면은 뭔가를 봉투를 들고 가는 모습이라도 보였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 전세를 했던 중개인이나 임대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보면은 아 잠깐만 기다리라 뭐 저기 우리 뭐 저기 언니인가 누나인가가 뭐 준비를 해줄 것이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증 증거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입에만 의존을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돈이 관련된 수사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나 재산범죄 사건은 돈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입을 쫓는 게 아니고. 아니 설마 그 뭐 그래도 검사님들 붙어 있고 국가 국수본에도 꽤 괜찮은 경찰이 붙어 있을 텐데 수사를 안 해봐서 그랬. 아니 근데 이걸 진짜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녹취록을 지금 확보를 안 하고 있어. 아직도요? 아직 아직도 안 하잖아. 그게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 원본이 필요한 거고 그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원본 한강에 던졌으면 끝이네. 이제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걸로 수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수사라는 것 자체가 그 뭐 증거가 하나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 보통 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행적을 다시 다 복기를 해보는 것도 있고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다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억이라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어디선가는 나왔을 거 아니야. 어느 계좌에서든지 아니면 어디 회사에서 나왔든지 그 돈이 나왔다. 그럼 그거 어디에서 이날 이 돈이 빠졌어요. 인출이 됐어요. 라는 거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겠지. 근데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찾아가지고 갖고 있었으면 그게 1억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흔적이 남는다니까. 저기 뭐 수사기관도 그 돈 세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사 의지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눈에 뻔히 보이는 증거까지 왜 지금 확보를 안 하느냐 이거지.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정말 누가 봐도 명확한 것만 최소한으로 하는. 네. 동작경찰서가 그 사건을 종결 무마시켰다. 지금 법인카드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시간 다 지나서 한 지난주 말인가 아마 동작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뇌물 그 공소시효가 끝난 게는 아직 없죠, 김병기는. 아니 아주 많이 남았어요. 뇌물죄 공소시효는 워낙 길어서. 공직선거법은 6개월 만에 다 끝나는 거지만은 뭐 정치자금법이나 뭐 정당법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청탁금지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법들로 의혹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을 하긴 한데 공직선거법은 이미 다 끝났지. 공소시효가. 이게 저 정치인이 만든 법 중에 악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직선거법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예요. 선거 끝나고 6개월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건데 사실상 이런 조직적인 이런 부정부패 행위 그리고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밝혀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이 강선우가 받은 1억을 찾았다 치고 뭐 김경희 통장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하다고 치고 그때 공천을 대가로 줬으면 이게 공직선거법이에요? 공직선거법이 끝났네? 공직선거법은 끝났지. 공소시효가 끝났네?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뭐 갈 수도 있고 그 뭐 문제는 근데 이런 거지. 공직선거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더 엄히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고 나서 6개월 만에 공소시효를 없애버리는 게 그게 지금 사실은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짬짬이를 하는 거야. 너무 그 전쟁을 빨리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반명 아니죠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신경 쓰고 있다든지. 진짜 그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정청래 같은 경우는 칼을 바로 꺼냈어요.